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제가 8월 15일에 진행됐던 유튜버 북한 쌍놈이 세상이라는 그런 유튜버에서 아오지 언니라는 분을 소개 사례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호주에 계셨는데 요즘에 한국 들어와가지고 여기저기 또 막 유튜브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언급을 했던 분이니까 일단 오늘 게스트로 초대해가지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정말 들을 얘기가 많은데 그 아오지 상황에 대해서 저도 진짜 몰랐던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오지 언니 그 탈북 스토리를 제가 봤는데 그 1시간 넘었죠? 네. 제가 그 탈북민들의 그 탈북 스토리는 뭐 사실 저한테는 좀 뻔한 얘기 돼서 잘 안 보는데 그냥 딱 틀어놨는데 1시간 금방 다 보게 되고 그리고 정말 큰 감동 속에서 1시간 다 봤고 마침 또 서울에 왔으니까 이렇게 게스트를 모셔가지고 아오지가 어떤 곳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탈북 스토리가 재밌는데 그 탈북 스토리를 얘기하려면 1시간 넘고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오지 언니 TV라는 데 들어가서 1시간짜리 탈북 스토리 보십시오. 정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고요. 오늘 시간에는 아오지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하고 다르는데 그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 저는 그 예전에 아오지 하게 되면 그 행정구역상으로 함경북도 경원군, 은덕군 과거 이쪽에서 오면 다 아오지에서 왔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오지가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은덕에 사는 사람들과 아오지 사는 사람들도 완전히 불가촉 천민처럼 뭐 저런 교류가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증도 발급이 안 된다면서요? 네, 거기는? 저희는 뭐 여행증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발급이 안 돼요. 왜냐면 마을 자체가 그 반동들의 모인 마을, 그러니까 특히 우리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저희 아빠가 항상 그랬어요. 우리 아오지는 버려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예. 그러니까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행증이 발급이 안 돼요. 여행증. 네, 왜냐면 그 뭐 앞집 뒷집 다 국군포로 아저씨 그리고 저희 집도 반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군포로 아저씨들이 어딜 가겠어요? 갈 곳이 없잖아요. 나만 빼고. 그러니까 여행증을 발급해야 되는데 구실이 없잖아요. 뭐 친척 방문, 친척이 남한에 있는데 어떻게 여행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보다 일 강도가 세요. 안 나가면 막 잡으러 가야 되고 생활총 와야 되고 이러니까 뭐 우리 동네는 어딜 여행 갔다 왔다 이런 말을 못 듣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은덕군에서 왔으면 아오지에서 왔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은덕하고 지금 살던 곳이 좀 어느 만큼 떨어져 있어요? 저희가 한 운덕군 시내하고 저희는 한 15리 정도. 15리 정도. 네, 15리 정도. 멀진 않네. 네,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사실 운덕군에 있는 그 운덕군 그 시내는 시내랑 저희는 좀 달라요. 저희가 그 운덕 시내에 올라가면 저희를 무시해요. 반동자식. 예, 반동자식들이라고. 그러니까 옛날 아오지 자리는 학성역이 여기 있는 곳이 아오지거든요. 저희가 그 마을에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 오면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그 석탄을 채굴 해갔잖아요. 그 아오지에서 콘크리트 건물이 엄청 많아요. 예, 그런 건물 위에 막 집을 짓고 사는 거죠, 저희는.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으로는 어떻게 은덕군인데 저희는 학송, 용용구, 뭐 학송리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용용구하고 학송리를 아오지라고 네, 봐야 아오지죠. 되는 거죠. 예. 사실 은덕이라는 동네도 참 오지돼 가지고 거기 사람들도 가난해요. 북한 평균적으로 아주 가난한데 네. 그 은덕 사람이 또 아오지 사람들을 무시하죠. 무시한다는 거 예. 멸시하고. 그럼 은덕에 사는 사람 출생군 또 괜찮겠네요, 거기는. 괜찮은 사람도 있죠. 그리고 운덕군 시내에는 운덕군 그 책임비서가 살고 있잖아요. 그 동네에는 뭐 그런 얘기도 듣죠. 뭐 운덕군 시내에는 선풍기도 있대, 막 어떤 집에. 그러니까 저희는 자랄 때 선풍기를 구경을 못 한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도 구경을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 시내에는 막 냉장고 선풍기가 있대 하면 한번 봤으면 좋겠다. 막 우리 그런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무슨 이렇게 이런 공연 같은 거 하잖아요. 뭐 김일성 생일날 이럴 때 할 때 저희는 항상 배경대를 해요, 뒤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운덕 시내로 올라가면 그 시내에 있는 애들이 야, 저 용용구 학성에서 왔다고 무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패싸움을 많이 했어요. 예. 엄청 하죠.
그럼 누가 이겨요? 아, 저희가 이기죠. 왜냐면 저희는 탄광 자식들이잖아요. 반동 자식들이잖아요. 저희 막 곡괭이 들고 가요. 그러니까 아오지는 네. 그 은덕에서 와서 다 아오지 온 게 아니고 진짜 아니죠. 아오지는 예. 국군포로와 네. 뭐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 알반동 자식들이 그죠. 오는 거죠. 네. 국군포로도 근데 다른 데도 막 있긴 있었는데 어떤- 다른 데 있다고는 해요. 근데 저희 아오지에서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어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최대한 나가본 곳이 28km 떨어진 선봉. 선봉이었어요. 걸어서 가요? 예, 걸어서 가죠. 그걸 왜 가요? 아, 왜냐면 아오지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북한이 좀 먹을만 했대요. 근데 아오지는 처음부터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 뭐 10살, 11살, 12살 이럴 때 28km를 걸어가가지고 그 선봉의 10살 바다에 때? 예, 미역을 뜯어오는 거예요, 미역. 70리를 걸어가네. 예, 그 미역을 뜯어가지고 오다가 막 애들이 산속에서 자고, 예. 배낭을 또 메고 배낭을 메고, 예, 그러니까 열몇 살 때? 뭐 12살, 10살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은 여행증 없이 초소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오지는 이렇게 골목마다 이렇게 초소가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 그 초소를 넘으려면 증명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간다고 하면 뭐 산을 외돌아서 가는데 초소를 지나서 저희들은 지나갈 수 있거든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미역을 뭐 바닷가에서 미역 따다가 배낭에 메고 오는 거죠. 와, 그 10대 초반의 소녀들이 70리를 걸어가서 미역을 따서 물이 떡떡 떨어지는 걸 또 배낭 메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죠. 예. 야, 거기가 정말 사람 살 곳입니까, 정말? 그 아오지라는 이름은 네. 워낙 그 여진족들이 붙인 이름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여진족 말로 그게 무슨 뜻이죠? 불타는 돌. 불타는 돌. 예. 그러니까 석탄이 그때부터 많아서 불타는 돌이라는 이름으로 아오지라고 붙였는데 네. 지금 뭐 또 다른 의미로 붙인 아, 거죠. 그러니까 저희 그 아오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도 인생이 고달프니까 아오지를 왜 아오지라고 했냐 하니까 아, 오지 마라 해서 아오지라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죠. 국군포로들도 아오지 가면 좀 특별한 사람들이 보냈을 것 같은데. 예, 그 좀 말 안 듣고 예, 좀 이렇게 남쪽 사상이 강한 그런 분들을 아오지로 보내는데 특히 그 운덕 시내에는 없어요. 운덕 시내에는 저희 용용고 학성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동네는 다 말투가 달라요. 그래서 한국 와서 느낀 게 아, 내가 뒷집 할아버지가 했던 말투가 서울 말투고 부산 말투였구나. 그러니까 말투가 다 전라도 달라요. 말투, 경상도 말투 다 있어요. 다 네, 다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김일성에게 끝까지 반항하고 말을 안 들었던 사람들 아오지 보냈다는 네. 거죠. 국군포로 중에서도. 네. 예, 그러면 그런 아오지에 우리 금용 씨는 국군포로 자식은 아니잖아요. 아, 전 아니에요. 예. 근데 왜 그 금용 씨 집안은 갔는지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 할아버지가 메이지대 네, 제가 매직. 동경대 아니고 메이지대라고 했는데 네. 메이지대 출신이라고 했는데 네. 그때 그 송기정 선수하고 같이 찍은 네. 사진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가까운 사이였나요? 네, 엄청 가까워죠. 송기정 선수가 형님으로 잘 모셨어서. 할아버지 형님이라고 예, 했고 그리고 그 사진이 우리 할아버지 졸업식 때 와가지고 찍어준 사진이에요. 아, 그때 송기정 선수 간단히 얘기 드리면 마라톤 해가지고 조선인들이 우상이 되니까 일본에서 격리를 시키려고 동경에 가서 순사의 감시하에 메이지대를 다니게 했던 네, 거예요. 네. 거기서 할아버지를 만난 네, 저희 거죠. 할아버지를 만났죠. 할아버지는 그러면 상당히 그 다시 일제 때 LT였는데 네. 그럼 뭐 집안이 뭐 어떤 집안이길래 그 동경까지 가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저희 집이 그 할아버지 집이 지주였대요. 근데 지주가 이렇게 대대손손 내려온 지주가 아니고 저희 그러니까 친할아버지의 아빠, 그러니까 중조 할아버지가 그 원래는 무슨 이렇게 시골에 살았대요. 시골에 파벌 싸움으로 시골에 도망가서 살다가 이렇게 시내에 나오게 돼요. 근데 키가 그 당시에 중조 할아버지가 190이었대요. 엄청 기골이 크니까 그 어느 지주집에서 이렇게 뭐 허들의 일 들어주고 못 받은 돈 외상으로 뭐 이렇게 그런 돈 받아주고 그런 일을 하셨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그 돈 받으러 외상값 받으러 갔는데 그 집이 그 상복 예, 상복을 파는 집이었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소문에 왕이 곧 죽을 것 같다 이런 소문을 듣고 그 돈 대신 상복을 가져왔대요. 그래서 주인에게 줬더니 주인이 막 쑥놈이 자식이라고 욕을 하면서 내쫓았대요. 네가 뭔데? 어? 돈 받아. 돈 받아와야지 상복을. 상복이나 받아서 이거 어디다 쓸 거냐 뭐 이런 네,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음. 근데 일주일 후에 왕이 진짜 돌아갔대요. 예, 그래가지고 상복 값이 몇 배로 떼버린 거예요. 돈 엄청 벌었겠네. 네, 그러니까 주인은 돈을 엄청 벌었으니까 그때 다시 저희 할아버지를 불렀대요, 중조 할아버지를. 아, 그 그래서 덕은 그 주인이 다 가지고. 다 가지고 그러면서 다시 와서 일을 해달라고 했대요. 그때 똑똑하니까 예. 딱 보니까 벌써
그 옛날부터 워낙 집안의 머리가 뛰어났군요. 네, 그래서 다시 다시 와서 일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 중조 할아버지가 그건 됐고 그냥 노새 한 마리 살 돈을 조금만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주인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걸 돈을 줬나 봐요. 그래서 저희 중조 할아버지가 그 노새 한 마리 사가지고 이렇게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 일일 장사인가 그걸 했대요. 보부상 같은 거. 예, 매일매일 동네를 이렇게 그러면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땅을 샀는데 땅을 사면 양반놈들이 뺏어가고 땅을 사면 뺏어가니까 원래 양반은 아니었군요. 예, 아까 원래 양반이었는데 이렇게 다벌싸움으로 시골에 네.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양에 가서 그 양반 그 신분을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와요. 예, 그 조선시대 그때는 옛날에 막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했어요. 했다니까.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와서 강원도에서 땅을 많이 사가지고 강원도 안변에서 첫째가는 부자가 돼요. 지주가 돼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안변 가서 결국 땅 사서 지주가 된 거고. 네. 그러면 그 할아버지를 돈 많으니까 일본에 유학 보낸 거네요? 네, 아까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해가지고 할아버지를 공부를 시켰는데 할아버지가 정말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일본 메이지 대학 그게 유학생으로 가게 되죠. 예, 그래서 할아버지가 유학생에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손기정 선수도 만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다시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김일성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해방이 되니까. 네, 잡으면서 동생하고 여동생은 남한으로 먼저 보내요. 보내고 본인도 오려고 시도를 했는데 한 번 붙잡힌대요. 붙잡혀가지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기 한 2주인가 그 전에 그 김일성 정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완장 찬 쌍놈들이 와가지고 네, 뭐 똑똑한 사람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처형자의 자식이니까 할머니야 저희 아빠들은 할머니도 인텔리 아니에요? 예, 할머니도 도쿄 예술 음대를 나왔죠. 그런 인텔리들을 아우지에 추방시켜서 평생 못 나오게 하고 예. 그 아우지에 가면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자식들도 계속 거기서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아오지에서 동네에 살 때 그 태어나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한 반이 계속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사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사를 간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그 시내에서는 그나마 또 뭐 어떻게 진급이 돼가지고 다른 동네를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다른 탈북민들이 뭐 선봉에 살다 라진에 이사 갔다면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사 같은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그 아우지에 네. 자라면 아우지에서 큰 사람들이 자식은 무조건 또 탄광 가야 되잖아요. 탄광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학교 같은 건 있어요? 공부는 시켜요? 공부가 학교는 가는데 자기 이름 쓰고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고 그리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저희는 희망이 없어요. 그냥 연자제로 탄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네. 뭐 선생들도 가르칠 의욕이 없죠. 의욕 없고 네. 학생들도 배울 의욕이 없고 없죠. 그런 그러니까 곳에서 뭐 그때 처음 왔을 때 식당이 북한에 있냐고 물어봤던 예.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가지고 북한에 살면서 뭐 한국처럼 외식을 식당에 가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식당을 구경은 해봤어요? 그러니까 학교 옆에 식당이 하나 있긴 했는데 그거 항상 문 닫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뭘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 네. 그러니까 선봉에 가서는 한번 먹었지만 아오지에서는 우리 용영구 그 학성 그 마을이 크거든요. 거기는 식당이 없었어요. 그러면 거긴 배급은 좀 제대로 줘요? 배급 제대로 안 주죠. 왜냐면 우리는 항상 배고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급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배급표가 나오니까 내일 뭐 그 쌀을 실은 차가 온다 하면 그 엄마랑 막 저희가 그 배급소에 가서 줄을 서고 있어요. 근데 그 줄이 막 하루씩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가서 서 있다가 차가 오잖아요. 그럼 그 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줌마들이 막 난리 나요.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막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막 이러는 거예요. 보면 거기서 제일 센 그냥 아줌마들이 배급을 타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강자들만 사는 나라죠. 살 수 있는 곳이죠. 그럼 집은 어떻게 뭐 좀 집 같은 집에서 살아요? 거기는? 저는 아오지에서 있을 때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일본 사람들이 지어놓은 콘크리트 건물 있잖아요. 그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 북한이 얼마나 추워요. 겨울이 되면 그 콘크리트가 꽉꽉 얼어가지고 그게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물이 막 줄줄 흘러요. 그런 집에서 살았고
저는 우리 동네에서 그 창문이 유리창인 창문을 못 봤어요. 다 비닐방막이에요. 그래서 햇빛이 뿌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TV는 보고 살았어요? TV요? TV는 그 마을에 TV 있는 집 있어요? 한 100집에 한 대 있는데 TV 있는 집은 정말 잘 살아요. 아. 근데 우리 집에 TV 한 대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니까 저희 할머니가 도쿄에서 학교를 나왔잖아요. 거기에 조카가 산 거예요. 할머니 조카. 일본에? 예. 그래서 그분이 돈을 보내줬어요. 그 전달은 돼요? 그러니까 그 돈을 북한에 보내면 그 북한 정부에서 그 돈을 뺏고 그 자기들이 바꾼 돈이라고 해가지고 줘요. 조금만 주지. 네, 조금만 줘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서만 살 수 있냐? 예와 그 무슨 상점? 거기 가서 살 수 있는데 저희가 TV하고 마선을 사왔어요. 알죠? 그 재봉틀. 예, 그걸 사가지고 났는데 저희가 정말 우리 아버지 그 동네에서 부자로 소문났죠. 전기만 오면 그 우르르 온 동네 애들이 다 모여들겠네. 아우, TV 보려고. 막 저희 집은 꽉 찼어요. 길 가던 사람도 다 들어오고 앞에 그 신발이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집이 미어 터지죠. 참 들을 얘기가 더 많은데 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마주하고 지금 네. 영상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다음 시간에 네. 저희가 또 국군 포로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거 할 텐데 참 그렇게 힘든 곳에서 정말 극적인 탈출을 해가지고 지금 아우지 언니는 금영 씨는 지금 호주 가서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진 보내주실 거죠? 네. 보니까 김정은 별장보다 더 멋있는 집에서 이제는 완전히 그 네. 고생하던 삶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식당 지금 사장님인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많을 때는 15명까지 갔고요. 네. 예, 지금은 코로나 시기라 10명 정도. 10명의 종업원을 거두는 식당 사장으로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지에 살았으면 정말 탄광에서 광산에 여자들도 들어가죠. 저희 언니가 1년 일했어요. 예. 탄광에 석탄이나 겠지만 자유세상에서 자유를 찾으니까 이렇게 얼마나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참 북한 체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아우지는 거의 반동 격리구역이네요. 그죠. 그래서 은덕이 다 아우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지옥에서 살아나와가지고 삶을 바꾼 아우지 언니 오늘 삶을 들어봤고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